자, 지금 이제 이 계획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계획으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실행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실제로 해서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계획만 멋들어지게 잘하고 실행 하나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실행으로 가져갈 것인가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좀 같이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의지력과 실행력이 필요한데, 이 의지력과 실행력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시면은 자꾸 실패하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의지력과 실행력에 해당되는 영역에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데, 이때 나를 믿지 말고 내 의지력 그런 걸 믿지 말고 구체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조건을 만드는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래서 되면 다행인데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펀더멘털 기반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 신체적으로는 이 실행을 하시려면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운동하셔야 되고요,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요. 이게 건강이 안 되면 무슨 계획인들 실행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신적. 내가 할 의욕이 없어. 뭐 해서 뭐 하나 싶어. 나 그럴 필요 없어. 나 이대로가 좋아. 라고 하면 무슨 새로운 게 들어가고 발전이 있겠냐는 거죠. 정신적인 이 마인드셋이 분명 들어가고 필요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변화, 성장에 대한 갈급. 그래서 학습해야겠다는 학습 스피릿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뭐 이대로 좋은데 무슨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으며, 그 상태에서 무슨 이런 도구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세 번째, 환경적. 이게 뭐냐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 도구를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도 좋은 도구고요. 노트북, 그리고 무슨 그 안에 이제 사용하실 에버노트나 그런 구체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실행력을 돕는 방법으로 이 도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하셨잖아요. 계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실행을 했는지를 이 영역에 적으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영역은 데일로그라고, 하루 기록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 영역이 이제 바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실시간 기록이에요. 뭔가를 하기 전에 계획을 기록하고 실행한 내용을 기록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 기록하기는 저도 힘들어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좋은 방법은 오전, 오후, 저녁에 기록하는 거예요. 틈날 때 잠깐 들여다보고 그때까지의 주요 기록들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이거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녁에 당일 내용 혹은 다음날 아침에 전날 기록들을 한번 여기다 쫙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 시간에 7분 얘기했는데,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7분으로 사실 해결될 건 아니고요. 7분이라는 것은 그날 당일에 계획하고 오거나이즈 하는 시간에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이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투자해야겠죠? 10분, 15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법 3을 자주 사용합니다. 방법 2는 가끔 이제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중간중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이런 템플릿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적느냐? 이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다양하게 원하시는 거 모든 거 적을 수가 있어요. 행한 일의 제목과 키워드, 요약, 생각, 감상, 각오, 각종 정보, 대화 내용, 기록 내용, 보관 장소, 하루 수입, 지출, 전화, 통화 내용 등등등등, 정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하다가 중요한 내용들 나눠 쓸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마트폰에 다 모든 통화를 녹음해서 자동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용량 별로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리플레이 해볼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요, 경우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안 했으면 아찔할 뻔했던 상황도 여러 번 있으니까.
물론 뭐 녹음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중요한 정보들을 좀 메모라도 해 놓으면 기억을 붙잡을 수 있고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할로 활용하시면 돼요. 어딘가에 기록해 놓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런 집중된 어떤 공간에다가 기록하지 않고 모아서 기록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메모지에다 찔끔, 달력에다가 벽에 붙어있는 달력에다 찔끔, 어떤 노트에다 찔끔 해놓으면 나중에 그 관리가 안 되죠. 잊어버리고 막상 찾아보려면 어디다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록 관리의 대원칙은 기록 공간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노트면 노트 한 권, 스마트폰에도 여기저기가 아니라 어떤 메모 앱 하나, 거기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필요할 때 그걸 떠들어서 검색해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목표를 실행하고 결과를 얻으려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너무 집중 잘 하시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원인은요, 애초에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실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저런 질문을 하면서 계획을 제대로 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분석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을까라고 볼 때, 그냥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 그 템플릿에 이게 수첩의 템플릿에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트에다가 쭉 한번 영업부서 매출 계획을 작성하려면 필요한 각각의 모듈들을 이렇게 쭉 적어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약간. 그리고 시간들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대략 걸릴 시간들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한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계획과 실행을 비교해 가면서 지적사항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필요하시면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잘하는 비결은 집중하시면 되는데, 집중의 뜻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막연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전력을 기울이는 걸 말해요. 마치 이 탁구 칠 때 이 탁구 선수가 공에 집중하듯이 딱 이 이미지 떠올리세요.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일 하는데 B일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그걸 같이 동시에 생각하고 그거 집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스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 근로자가 시간과 사건들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것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잘못하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할 일들의 종로로 탈 수 있다니까요. 몇 가지 말씀 안 드린 것들 좀 얘기하면서 할게요. 제가 이제 하루 기록 도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스케투라는 아날로그 도구를 사용하고요.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노트 공간에 기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메모지들, 사실은 이거 스케치한 후에 버릴 것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여기다 옮겨 적기나 저기다 옮겨 적을 용도로 이렇게 메모지도 써요. 이렇게 아날로그 도구를 쓰죠. 이 아날로그 도구로는 스케트 다이어리와 이런 메모지 같은 것 정도 쓰고 있고요. 여기에 스케줄링, 할 일 관리, 계획, 실행 기록, 피드백 관리, 메모, 이런 다양한 기록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기록들은 저 디지털에 다시 다 수렴됩니다. 다 여기에 다시 최종적으로 보관이 되는 거죠. 저 디지털 도구로 에버노트 사용하고요. 그래서 저기에도 스케줄링을 합니다. 에버노트 알림이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스케줄링 같이 하고 하루 기록을 메모하고, 저것들이 그래서 전체 기록 관리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면서 저의 개인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뭐 저 다이어리스트나 리멤버 이런 다양한 또 스마트폰 앱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중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말씀 안 드린 것들 중에 이제 주간 표준 생활 계획표가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 한번 펼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일상의 업무 중에는 파란색 영역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뭐 특별히 기록할 게 없으면 빈 공간으로 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아침 시간 혹은 저녁 시간에 나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그 의미 있는 액션을 여기다가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블럭 타임 딱 확정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뭔가를 계획해 보시면 좋은데 시간을 계획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이고요. 여기에 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퇴근하셔가지고 그 월요 드라마, 화요일날 화요 드라마, 수요일날 수요 드라마 그 뭐 보시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농담이지만요. 그걸 여기다 기록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거 대신에 뭐 책을 읽어야 된다든지 뭔가 학습을 하셔야 된다니 그런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거 복사하시거나 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아니면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그걸 기준 삼아서 대략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간생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 숫자가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뭐 쓰시기는 참 힘드시겠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데일리 액션 테이블이라고요. 액션 프로세스 테이블이라고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해야 될 매일 아주 간단한 습관들이에요. 간단한 습관들. 스몰 스텝이라고 누구는 그렇게 정의를 하던데 그렇게 몇 가지를 운동 습관 여러 가지 뭐 간단한 것들을 정하고 그 횟수나 숫자 하루에 해야 될 그것들을 정하고요. 이 위쪽은 주간별로 이행을 하시면 좋은데 위쪽은 뭐냐면 위쪽은 누적 목표예요. 여기에 2이면 여기는 4고 다음날은 6이겠죠. 30, 60, 90 되겠고요. 이거는 계획이고요. 이 밑에 건 실제로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대비 실행, 누적 실행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실제로 좀 부족하면 다음날 더 해서 이걸 채워넣고 하는 일주일 단위 이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습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경우 저는 10분 내에 제가 세팅한 것을 완료할 수 있어요. 뭘 하냐면 팔굽혀펴기 20회, 그 다음에 스쿼트가 이거죠. 이거 50회, 프랭크 50초, 그 다음에 달리기 이걸 저는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세가지고 100번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할 때는 200번 하기도 하고요. 그걸 하면 전신 운동이 돼요. 그 10분도 안 걸리고요. 한 5, 6분 걸려요. 근데 제대로 하면 땀 흘려요. 아니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지. 그것만 잘 해도 기초 건강관리 된다니까요. 어디 짐에 가서 체육관에 가서 2시간, 3시간 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그렇게 할 상황이 안 되면 그거라도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시면 기초 관리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뭔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3단계를 좀 거치셔야 되는데 첫 단계가 21일입니다. 습관 형성 단계예요. 존 맥스웰이 말하기를 20일 반복해야 습관 기억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20일 하다가 말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두 번째는 이게 3번 반복된 겁니다. 그러면 60일, 2개월이 되겠죠? 그때 이제 습관이 정착되기 시작한대요. 습관 기억세포의 형성이 3번 반복되면 정착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끝나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려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여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180일. 이게 3번 반복되면 180일인 거죠. 그때 되면 이제 습관이 고착된다라고 얘기해요. 습관 정착 단계가 3번 반복되면 습관이 고착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런 습관을 만약에 계속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6개월 분량이니까 최소한 6개월은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 효과를 제가 확신하건데 효과를 분명하게 절실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고 그냥 하다가 뭐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뭘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효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